다음 세 번째 조명의 기초입니다. 조명의 기초 첫 번째 광속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앞에서 광속 했는데 광속의 개념을 모르고 있으면 이상하다 이거 뭔지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광속에 대한 정의부터 알고 가야 돼요. 이 정의를 알려면 먼저 전자파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전자파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파장이 있고 그 파장에 따라서 고유한 특성을 나타낸다라고 했었죠. 자, 여기서 첫 번째 용어가 있어요. 방사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방사. 다른 말로는 복사라고 하죠. 복사. 들어보셨죠? 같은 의미예요. 방사나 복사는 같은 의미인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전자파 형태로 전달되는 에너지를 모두 다 복사라고 하거나 방사라고 한다는 거죠. 다양한 파장의 에너지, 근데 그것이 전자파 형태로 전달되는 거예요. 여기서 방사속이라고 얘기해요. 방사속 다른 말로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복사속이라고 하죠.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단위 시간당에 전달되는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위 시간당. 방사는 그냥인데 얘는 시간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사나 복사는 단위가 뭐죠? 에너지니까 줄이거든요. 그런데 방사속이라고 하는 것은 줄 퍼 세크죠. 요 개념이에요. 복사속은 줄 퍼 세크예요. 단위 시간당 전달되는 에너지로 표현되는데 이것의 단위는 에너지니까 줄 퍼 세크니까 와트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광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와트 중에 일부분이라는 거죠. 즉 방사속 중에서 사람의 시각을 일으키는 빛을 시감하게 하는 그 부분의 파장, 이것을 갖다 광속이라고 하는 거죠. 그 파장은 380에서 760이다라고 하는 거 기억했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광속의 기호는 F라고 하고요. 플럭스에서 F라고 하고요. 단위는 루멘이라고 하는 단위를 씁니다. 이거 잘 기억하세요. 다음 예제 볼까요? 복사라는 의미 기억하시죠? 방사라는 의미 기억하시죠? 거기서 속자가 붙었어요. 그러면 초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복사속의 단위는 뭘까요? 라고 물어요. 줄 퍼 세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위는 와트가 되는 겁니다. 기억하시죠? 그 다음 광속이란 뭘까요? 라고 묻고 있어요. 광속이란 무엇인가? 기억하죠? 복사속 중에서 눈으로 보아서 빛으로 느끼는 것. 이것을 갖다가 광속이라고 하죠. 두 번째 광도입니다. 광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광속이 광원으로부터 발산되어져 나와요. 발산되어져 나온다는 이야기는 어느 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모든 방향, 구의 입체 방향, 모든 방향으로 발산이 되어져 나오는데 이때에 광원이 존재하고 광원에 광속이 발산되어져 나올 때 원뿔을 생각하게 돼요. 이 원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어요. 이 직각삼각형을 세로축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을 시키는 거죠. 회전을 시키면 이러한 원뿔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에 여기에 있는 이 각을 세타라고 하면 여기는 원뿔이 이루는 각이 나오게 되죠. 이것을 오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직각삼각형에서 세타고 이 세타를 세로축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을 시키면 원뿔이 나오는데 원뿔은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형태의 원뿔이 나올 거예요. 그때에 원뿔이 이루고 있는 각, 이것을 오메가라고 하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입체각이라고 불러요. 이런 입체각을 생각할 때에 이 입체각을 통해서 나오는 광속이 있죠. 입체각을 통해서 나오는 광속. 그 광속이 존재해요. 이것을 DF라고 하면 입체각을 오메가라고 하면 이때 광도, 광원이 가지고 있는 광도 I라고 하는 것은 오메가분의 F다라고 하는 거예요. 입체각에서 나오는 광속의 량, 이것을 광도라 그러고 칸델라라고 하는 단위를 붙여줘요. 따라서 이렇게 식을 나타낼 수 있죠. 오메가분의 F, 단위 입체각당 발산되어져 나오는 광속, 이것을 광도라고 한다. 이때 입체각의 정의는 이와 같이 돼요. 2파이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세타는 직각삼각형의 세타고요. 입체각 오메가는 2파이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로 표현해요. 9의 입체각은 4파이 스테라디안이 돼요. 입체각의 정의에 따라서 계산해보면 나오는 거고요. 이 원뿔의 입체각은 2파이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다라고 하는 그 기본 개념을 기억하세요. 그러면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될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입체각을 가지고 있는 원뿔에 의한 광원이 존재하는데 이 광원이 구광원이라고 하면 이 구광원에 대한 광속은 얼마일까요? 이것은 오메가 i가 되죠. 그러면 9라고 하면 입체각은 얼마였어요? 4파이 스테라디안이었죠. 4파이 스테라디안이 9에 대한 입체각이다. 따라서 9광원이 가지고 있는 광속은 얼마냐라고 하면 4파이 i가 되는 거죠. 요거는 단위가 루멘이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광원의 광속이에요.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구면 광도가 120 칸델라인 전구로부터 전구라고 했죠. 여기서 전구, 구광원이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구광원의 총 발산 광속은 얼마인가요? 라고 물었어요. 구광원이라고 하면 광속은 오메가 i죠. 그리고 4파이 i가 된다. 따라서 4파이에 120 칸델라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1507.2 루멘이 나옵니다. 답 3번이죠. 다음 세 번째 휘도입니다. 휘도는 그 광원을 보면 빛나 보이죠. 눈부심이 생긴다는 거죠. 눈부심을 나타내는 기준이 되는 것을 휘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이 휘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광도의 밀도로 계산해요. 광도의 밀도. 즉 메타당 칸델라 값이 얼마냐 이런 이야기고요.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센티메타당 칸델라 값이 얼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메타당 칸델라 값을 니트라고 하고요. 센티메타당 칸델라 값을 스틸브라고 합니다. 즉 단위 면적당 광도 이것을 우리는 휘도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단위 면적당 광도입니다. 단위 면적당 광도. 기억하세요. 그래서 면적분의 광도다. 휘도는 기호로 B로 나타내고요. 단위는 니트나 스틸브를 씁니다.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중 휘도의 단위는 어느 것인가요? 라고 하죠. 니트나 스틸브 쓴다고 그랬죠. 답은 4번이 되죠. 다음 예제입니다. 지름이 3cm, 길이가 1.2m인 관형 광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관형 광원이라는 것은 형광등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기둥형 광원을 이야기합니다. 그 광원의 직각 방향으로 광도가 504 칸델라일 때 이 광원의 표면 휘도를 물어보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앞에서 휘도에 대한 개념을 배웠어요. 휘도는 단위가 어떻게 되고 또 식이 어떻게 되는지 기억하고 있죠? 휘도 B는 면적당 광도다. 그리고 단위는 니트나 스틸브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스틸브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스틸브라고 하는 단위는 칸델라 퍼 센티메타 제곱이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죠?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광도는 주어졌는데 면적이라고 하는 걸 계산해야 되거든요. 광원의 면적이죠. 관형 광원의 면적인데 우리가 광원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원기둥의 광원을 바라보면 사각형으로 보일 거예요. 직사각형. 다음 구형 광원을 바라보면 원으로 보이겠죠. 직접 보이는 부분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림자 면적, 투영 면적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투영 면적으로 바라보면 이와 같은 원기둥이 보이는데 이것에 대한 투영 면적은 이와 같은 직사각형이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면적이 어떻게 되냐면 센티메타로 넣어야 되니까 얘는 어떻게 되죠? 3cm. 1.2m는 센치는 10의 2승이죠. 이렇게 해서 곱해줘야 돼요. 센치가 10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반대로 나타내면 10의 2승을 곱해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광도가 504가 되거든요. 이렇게 계산하면 1.4 스틸브 이렇게 휘도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휘도에 대한 개념 기억하고요. 그리고 휘도에 대한 면적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이 면적이 무슨 면적이다? 그렇죠. 투영 면적이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하세요. 다음 네 번째 조도입니다. 조도의 정의 잘 기억하세요. 광원에서 광속이 나오면 그 광속이 어떤 대상에 도달하게 되죠. 이때에 조도라고 하는 것은 단위 면적당 도달하는 광속, 단위 면적당 그 면에 투사되는 광속,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도의 식은 이렇게 표현해요. 면적분의 광속. 이거는 들어오는 광속이에요. 예를 들면 빛을 받는 물체가 있다라고 하면 그 빛을 받는 물체의
면적당 들어오는 광속입니다. 그리고 조도는 단위가 룩스라고 하는 단위를 씁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조도는 광속 발산도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해드릴게요. 다음 이 식에 대한 개념을 좀 살펴보는데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거리 역제곱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이러한 구가 있습니다. 구라고 하는 것은 반지름이 R메타만큼 되어 있는 거죠. 이러한 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구의 중심에 광원이 존재합니다. 이 광원을 점광원 이렇게 이야기하죠. 점광원은 구형 광원입니다. 이런 광원이 존재하게 된다. 이때에 구의 표면, 구에 대한 표면이 있어요. 구 표면에 대한 조도 E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구의 모든 점, 표면의 모든 점에 대한 조도 E는 얘는 면적분의 광속이다라고 하는 거죠. 면적은 A로 나타내도 되고 S로 나타내도 돼요. 큰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구의 표면적을 구해보면 4파이 R제곱이죠. 그리고 구형 광원의 광속은 4파이 I죠. 그러니까 R제곱분의 I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조도가 되는데요. 이 식이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 반지름이 되겠죠. R만큼 되어 있다면 그것에 역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거죠. 요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거리 역제곱의 법칙, 이거 많이 쓰여요. 이 내용도 잘 기억해 주세요. 요식 잘 기억해 주세요. 다음 광속 발산도예요. 광속 발산도는 조도하고 식이 똑같아요. 차이점이라고 하면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식은 똑같은데 광속이 입사되어져 가는 광속이냐 발산되어져 나오는 광속이냐 이 차이예요. 보는 관점이 다른 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어떤 물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물체는 우윳빛, 유리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빛이 어느 정도 투과가 되겠죠? 그때에 광속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은 뭐라고요? 광속입니다. 그러면 이 광속은 이 우윳빛 판에서 보면 들어오는 광속이죠. 그랬을 때 면적당 광속이다라고 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죠? 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리판 뒤에서 보면 광속이 투과돼 나오죠. 그런데 다 투과돼 나오진 않잖아요. 여기 보면 흡수율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반사율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투과율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죠. 그러다 보니까 투과되어져 나오는 광속의 양이 줄어들어요. 따라서 면적당 투과되어져 나오는 광속을 광속 발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조도지만 여기서는 조도 단위하고 비슷한데 룩스긴 룩스인데 무슨 룩스냐면 레드룩스라고 하는 거예요. 아퍼스틸브라고 하는 다른 말도 쓰고요. 이렇게 광속 발산도하고 조도는 똑같은 의미를 가지면서도 달라요. 그런 차이점을 잘 기억하고요. 또한 단위도 룩스라고 하는 단위를 쓰긴 쓰지만 구별을 해야 되니까 레드룩스라고 하는 단위를 쓴다라고 하는 거죠. 광속 발산도 조도의 관계 잘 기억하세요.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천장에 장치한 가로, 세로 면적이 주어졌죠. 이러한 우윳빛 유리판에 300루멘의 광속을 발산하고 있다면 이 유리면의 광속 발산도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요. 면적에 대해서 광속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답이 나오죠. 따라서 2500 레드룩스가 되는데요. 여기서 얘는 센티미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메타로 환산을 해야 돼요. 메타로 환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면적은 0.2하고 0.6이 면적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계산되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2500 레드룩스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광속 발산도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조도 부분 예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점 광원으로부터 원뿔 밑면까지 거리가 4m고 밑면에서 반지름 3m 원이 있어요. 평균 조도가 100룩스라면 광원의 광도를 구하는 거죠. 여기에 있는 광원의 광도를 구해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도에 대한 개념이 주어졌죠. 따라서 조도식으로 계산을 해야 돼요. 조도 2는 어떻게 계산하죠? 면적의 광속이라고 하는 거 기억할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기 원뿔이 있고 원뿔의 밑면은 원이거든요. 그래서 원의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죠? 파이 r 제곱으로 계산하죠. 그리고 여기는 무슨 광원이에요? 구형 광원이죠. 그런데 구형 광원이 만드는 광속은 F는 어떻게 나오죠? 4파이 i가 되거든요. 이 4파이 i가 모두 이 원에 도달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원뿔을 통해서 도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뿔 내의 광속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오메가 i, 즉 2파이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i를 곱해준 것이 되죠. 오메가 i가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광속이 있다. 따라서 여기는 2파이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i 값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조도예요. 우리는 여기서 계산하는 값은 무엇을 계산해야 되느냐? i를 계산하는 거예요. 따라서 광도 i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이항하면 되죠. 이항하면 분모는 등호를 넘어가면 분자로 가는 거 기억하죠? 그래서 2에다가 파이 r 제곱이 될 거고요. 여기는 분자는 이항하면 분모로 가니까 2파이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죠. 얘가 뭘 구하는 거예요? 광도 i를 구하는 거죠. 여기에 대입을 하죠. 조도 2는 백룩스라고 했고요. 여기 원입니다. 원의 면적은 파이 r 제곱, 파이의 반지름 3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리고 2파이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인데요. 여기서 이 세타 값을 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세타 값 구하는 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빗변분의 코사인이니까 밑변으로 해서 계산하는 방법도 있고, 세타, 알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타는 아크탄젠트 밑변분의 높이가 되죠. 여기가 직각이기 때문에 여기가 밑변이고 여기가 높이가 되죠. 그러니까 아크탄젠트 얼마예요? 그렇죠. 4분의 3 하면 되죠. 그러니 코사인의 아크탄젠트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 해서 계산해도 돼요. 또는 이 값을 코사인 세타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4의 제곱에 3의 제곱을 해서 이걸 어떻게 계산하죠? 코사인 세타 값을 이게 5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로 집어넣어주면 된다? 그렇죠. 5분의 4, 0.8이죠. 0.8로 요 값 자체를 0.8로 5분의 4로 대입해도 문제되지 않죠. 세타를 구해서 넣어도 되고 코사인 세타를 구해서 넣어도 돼요. 요 빗변이 5라는 거 알고 있고 직각삼각형이라고 하는 거 알고 있고 세타 값, 알파 값 구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해서 그 값을 계산할 수가 있죠. 따라서 이거 계산해 보면 답이 얼마가 나오냐면요. 2250 칸델라라고 하는 광도를 계산해 낼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기에서 광속 F는 오메가 i라고 하는 기본식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원의 면적은 파이 r 제곱이라고 하는 그런 기본식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오메가라고 하는 입체각은 9일 때는 4파이지만 원뿔일 때는 2파이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그 값도 알고 있으면 되죠.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이 필요하고요. 그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돼요. 요거는 기본 세 가지 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6번째, 연색성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이것은 색보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광원이 있는데 그 광원이 광속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그 광속이 어느 특정 파장의 광속이 나오는가 아니면 가시광선 전반적으로 전체에 걸쳐서 골고루 모든 빛의 파장을 내는가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죠. 붉은 등이 될 수도 있고요. 주광색과 같은 등이 될 수도 있고요. 백색 등이 될 수도 있죠. 또는 전구색 등이 될 수도 있죠. 이렇게 광원의 광색이 달라지는데 그것을 나타내는 지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연색성 평가 지수라고 하는 거고, 그 광색을 나타내는 거, 얼마나 색감이 풍부한가를 나타내는 거, 이것을 연색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태양광이 연색성이 제일 좋은 거죠. 그리고 기준은 백열전등을 기준으로 해서 연색성이 백열전등과 같으면 좋다. 그거보다 나쁘면 연색성이 떨어진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 7번째는 색온도입니다. 색온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흑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요. 흑체에 대한 반대말 하면 무엇이 있냐면 회색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거는 반대되는 용어입니다. 흑체와 회색체. 어떤 차이냐면 흑체는
모든 빛을 다 흡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색깔이 없는 거죠. 검정색이 아니라 색깔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흑체라고 해요. 그런데 이 회색체는 뭐냐면 어떤 물질이 있어요. 이게 회색체라고 가정을 하죠. 이러한 회색체가 있는데 이 회색체의 색깔은 어떤 색깔이냐면 이런 적색의 색깔이에요. 그러면 이 회색체의 성질은 어떤 성질이 있느냐? 광원에서 광속이 도달하게 되는데요. 이 광속은 여러 가지 색깔의 광속이 있죠. 파장이 있으니까요. 즉 380에서 760 나노메타의 모든 빛의 광속이 이 물체에 도달하게 돼요. 그런데 회색체는 어떤 성질이 있냐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색깔이 있어요. 그 색깔만 반사합니다. 그 색깔만 반사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죠? 흡수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흡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색깔이 적색에 대한 파장이 있다라고 하면 적색 파장만 반사하고 나머지 색깔은 다 어떻게 해요? 흡수해버리죠. 그럼 우리는 이 물체를 뭐만 보게 되는 거예요? 적색만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회색체예요. 흑체하고 회색체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 차이점을 기억하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기본적인 원리를 기억해야 되는데요. 그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는 빛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두 가지로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첫 번째가 열을 가해서 빛을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는 그 외적인 방법이 있죠.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내고 있고 첫 번째를 열방사 광원이라고 하고 두 번째를 루미네선스라고 불러요. 이 두 가지에 대한 발광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열방사 광원에 대한 개념이에요. 흑체에다가 열을 가하게 되면 걔는 빛을 내요. 즉 광속이 발산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온도를 가하면 가할수록 더 빛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 흑체가 색깔을 나타내게 되거든요. 여기서 색온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광원이 있고요. 또 비교되는 흑체가 있어요. 어떤 광원에 광색이 있는데 그 광원의 광색이 빛의 색깔이 흑체를 가열했을 때 그 흑체가 나타내는 색깔과 똑같아질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에 그 흑체에 가한 온도를 색온도라고 하는 거죠. 그 광원의 색온도라고 한다. 그런 개념을 기억하시면 돼요. 어떤 광원의 광색이 어느 온도의 흑체의 광색과 같을 때 그 흑체의 온도를 색온도라고 한다. 요 개념. 요거 기억하세요. 실기 시험 문제도 나왔어요.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광원의 색온도란 뭘까요? 광색 온도란 이렇게 묻죠. 이것은 같은 색을 내는 흑체의 온도가 되겠죠. 같은 색을 내는 흑체의 온도가 된다. 다음, 온도 복사체라고 하는 게 있죠. 열방사 광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온도 복사체에 온도를 같은 시간에 측정했어요. 똑같은 온도를 측정했는데 온도의 종류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색온도라고 하는 것은 방금 이야기했던 걸 기억하고요. 진온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리얼이에요. 리얼. 온도 복사체의 실제 온도, 색온도가 더 높죠. 진온도보다는 높아요. 그리고 휘도 온도라고 하는 게 있고 복사 온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휘도가 같을 때 흑체 온도와 다음 복사속이 같을 때 흑체 온도가 있는데요. 크기 순서대로 보면 색온도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 진온도, 그 다음 휘도 온도가 크고요. 제일 작은 게 광속이 같을 때 측정되는 복사 온도라고 하는 게 있죠. 이 크기 순서도 기억해 주세요. 문제 하나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들은 계산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